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직도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29일입니다. 오늘이 8일입니다. 사전투표일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한덕수 후보를 낼지 김문수 후보를 낼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에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면서 강제적 단일화를 중단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김문수 후보를 아주 배신자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지. 그러나 한국 보수 세력은, 보수층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이라는 일종의 보수의 구명정이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가장 홀가분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국익 중심의 공약을 거의 매일 하나씩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내는 공약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과학, 기술에 대한 공약은 그야말로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울 게 있는 공약은 참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공약은 속이 뻔한 겁니다.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표를 얻어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속임수다. 정치인의 공약이 이꼴 속임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몇 분 전에 낸 공약은 아이가 수학을 포기한 날 부모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수포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 아닙니까? 근데 수학이 없으면은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포함해서 학문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수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논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이 수학 포기자, 수포자를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정당의 정책으로는 가장 아주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단지 한 과목이 아닙니다. 기초 학력이 무너지면 기회의 문도 함께 닫힙니다. AI를 말하고 반도체를 말하지만 정작 그 바탕이 되는 수학은 지금 붕괴 중입니다. 국제학력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수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 6명 중 1명이 수학 기초 학력조차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수포자라는 말이 너무 익숙해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원에 보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교육, 따라가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현실. 이게 과연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모습일까요? 저는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년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5명당 교사 1명까지 배치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손잡아 주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생긴 여유 교실과 교원 인력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수학 실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교육. 저는 그것이 미래 산업으로 가는 진짜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공교육이 다시 책임지겠습니다. 요 두 문단은 너무나 가슴을 칩니다.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수학교육. 저는 그것이 미래 산업으로 가는 진짜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공교육이 다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낼 수 있는 정당이 있고 내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나이가 40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이상 정치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이준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고군분투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많을 때는 10%를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10년 더 기다릴 것 없이 이번에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총선 때 이준석 후보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동탄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선거를 시작할 때는 상대는 50%, 자신은 2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따라잡았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지금 성공이 검증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아주 걸출한 정치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기 대선이라면은 역시 선거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준석 후보에게 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